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써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은퇴만 하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일했던 이유도 결국은 노후를 대비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아내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보니 현실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돈이면 충분히 살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 돈의 가치가 너무 달라져 있더군요. 병원 한번 다녀오면 연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여행은 전국 병원 투어네.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 속은 쓰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해보니 정말 빠듯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약값만 내도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괜히 기분 좋아서 치킨이라도 시켜주곤 했는데 막상 카드 결제 알림이 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치킨을 먹는 건지 치킨이 나를 잡아먹는 건지 모르겠다. 손주들이 까르르 웃었지만 사실 제 속은 눈물이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아내와 약속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보, 정년퇴직하면 우리 유럽 한 바퀴는 꼭 돌자. 늘 TV에서 멋지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유럽은커녕 강원도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버스비, 숙박비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여행은 병원 진료 일정을 중심으로 한 진료 투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속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은퇴하면 자유다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자유 대신 계산기를 붙잡고 살게 되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이건 줄일까, 저건 아껴야지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유를 기다렸는데 정작 얻은 건 절약과 검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오래 고민하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줄어들었지만 돈 안 드는 행복을 찾아보자. 그래서 매일 아침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신문을 같이 읽는 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입장료도 없고 예약도 필요 없고 줄 서서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갈 수 있으니 오히려 유럽보다도 자유로운 여행지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연금날이 되면 아내와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곤 했습니다. 젊을 땐 월급날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연금날이 제일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우리 집 명절은 연금날이다. 그렇게라도 웃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연금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모든 걸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은퇴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 애쓰면서 마음만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웃음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회사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숱하게 야근을 했고 상사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버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퇴직금.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보상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 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통장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벅차던지요. 이제는 우리도 숨 좀 돌리자.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 부풀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줄여 이사가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은 제 계산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물가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침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한다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 이거 하면 무조건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지인은 오래된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단순했습니다. 퇴직금이 2배, 3배가 된다면 노후가 한결 편하겠지. 결국 저는 퇴직금의 절반을 그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사업은 기울었고 결국 망했습니다. 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망연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사업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보태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자식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실패는 내 몫이니 아들만큼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은 퇴직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업을 꾸려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사업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저희 부부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직 후 든든할 줄 알았던 퇴직금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 앉아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을 제 손으로 날려버렸으니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기도 미안했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빈손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잃었어도 우리는 아직 함께 있잖아. 밥 먹을 사람 있고 같이 걸을 발이 있으면 된 거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여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아들도 결국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자기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가끔 용돈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 돈이 그렇게 쓰라리더군요. 내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게 뒤바뀌었을 뿐 여전히 가족은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보상이지 인생의 복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번 크게 불려보자는 욕심은 오히려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날려버렸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와 가족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날리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 얼굴을 보면 또 무슨 부탁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랜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함께 축구도 하고 대학 시절엔 자취방에서 같이 끼니를 때우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불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야, 나 지금 마지막 기회야. 조금만 도와줘.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도 못한다. 제 마음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평생 정을 나눈 친구인데 이 사람을 외면한다면 나는 너무 비정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았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이번만은 거절해. 하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돈을 내주었습니다. 친구는 손을 덥석 잡으며 고맙다. 꼭 갚겠다. 몇 달만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를 거야. 평생 친구인데 설마 배신하겠어?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아 만나면 그는 늘 변명뿐이었습니다. 지금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돈으로 샀을 게 분명한 번쩍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을 못 갚는 사정이 아니라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제 오랜 우정도 잃었다는 사실이 더 쓰라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우리도 챙기기 바쁘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잃다니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친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제 욕심을 채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평생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기 위안이 결국 제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한 챕터는 그렇게 닫혔으니까요. 다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짜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 하지 않습니다. 돈 대신 마음을 빌리고 힘을 빌리고 어깨를 빌립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고 나니 제 마음은 텅 빈 집처럼 횡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다르다. 친구는 잃어도 가족은 끝까지 내 곁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 저를 또다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사업이 실패한 뒤 집안 형편이 얼마나 빠듯해졌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작은아버지라 부르며 어릴 적부터 따르던 녀석이었는데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이번에 꼭 잡아야 할 기회가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녀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보태주며 키운 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만류해도 저는 결국 또 손에 쥔 마지막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같았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조카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허탈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은 더 편했을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잃은 것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피부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삼촌과 조카 간에도 돈이 끼어들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전과는 다르게 변해버린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딸도 생활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는 늘 애교 섞여 있었지만 그날은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만 좀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도 힘겨운 살림 속에 갚을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 자신까지 무너뜨리고 있구나.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며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잖아. 아내 말대로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느라 정작 우리 둘은 생활비에 쫓기고 약값조차 아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안함과 책임감이라는 이유로 제 삶을 갉아먹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돈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더군요.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것이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돈은 나눠주면 줄어들지만 지혜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막막했고 퇴직금도, 친구도,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빈손이었죠. 하지만 그 빈손에서 저는 오히려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이 이른이 넘은 사람을 받아줄 곳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마트 계산대, 경비실, 주차 안내, 청소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작은 가게의 점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4-5시간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손님들이 저를 보며 사장님 하고 부르더군요. 사실 저는 사장이 아니라 그냥 점원이었는데 그 소리에 기분이 괜히 좋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리니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았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자부심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컸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하지만 제가 활기차게 집에 돌아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걸 보며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좋네.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챙겨주기도 하고 손님들과 사소한 대화 한마디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아저씨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인사하며 나가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또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입니다. 돈은 되지 않지만 거기서 얻는 기쁨은 연금보다도 더 컸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에 와서 해맑게 웃을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생활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알바비로 간신히 가게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마음은 한결 편안합니다. 돈은 줄었는데 웃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값싼 제철 채소를 고르며 깔깔 웃을 때, 저녁 밥상 앞에서 소박한 국에 감사할 때 저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결국 크고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돌아보면 제 노후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에 쪼들렸고 퇴직금을 날렸으며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빈손이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저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작은 발걸음으로. 익명으로 온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